C랭크 블로그 1편에서는 주제별 관심사의 집중도는 얼마나 되고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C랭크 블로그 2편에서는 생산되는 정보의 품질은 얼마나 좋으며 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C랭크 블로그 3편에서는 생산된 콘텐츠는 어떤 연쇄 반응을 보이며 소비 생산되는지 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즉 C랭크 3탄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주제에 대한 집중도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고, 둘째, 이왕 생산하는 콘텐츠 품질은 해당 분야 전문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셋째, 검색 방문자들이 콘텐츠가 너무 좋아서 다른 글들도 읽게 만들어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네이버 입장에서 정리를 한다면, 제발 한 가지 주제에 대한 글을 쓰고 검색자들이 해당 콘텐츠를 읽으면 만족도가 높아져서 우리 네이버 플랫폼에 오래 머물도록 블로그를 운영해 주세요. 그래야 네이버 플랫폼에 트래픽이 몰려 우리가 돈을 벌 수가 있잖아요. 만일 그렇게 해주신다면 블로그 당신에게도 상위 노출에 요리하도록 C랭크 점수를 많이 드리겠습니다. 이제 딱 정리가 되시죠? 자, 그럼 오늘은 C랭크 알고리즘에 반영되는 정보는 어떤 것들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네이버가 발표한 C랭크 알고리즘을 디테일하게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해석하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기 때문이죠. 이렇게 C랭크에 반영되는 정보를 분석하여 해석해주는 사람은 저 안동구라가 유일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카더라가 아닙니다. 네이버가 발표한 내용을 기반으로 제가 직접 실행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관련 링크는 고정 댓글에 달아두겠습니다. C랭크 알고리즘에 반영되는 정보. 첫째, 블로그 컬렉션. 블로그 문서의 제목 및 본문, 이미지, 링크 등 문서를 구성하는 기본 정보를 참고해 문서의 기본 품질을 계산한다고 합니다. 이 말을 해석하자면 포스팅한 글의 모든 것을 파악해 본다는 것입니다. 글자 수는 얼마나 되는지, 이 말은 글자 수가 몇 자가 좋은 게 아니라 포스팅에 텍스트가 몇 개 없다면 결코 좋은 품질 포스팅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굳이 수만 자를 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다음, 이미지는 깨끗한 것인가? 영상도 마찬가지겠죠. 새로운 컨텐츠를 생산하라고 했는데 다른 곳에서 이미지를 본다면 이런 유사율까지 점수에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맛집의 블로거들이 방문하여 같은 메뉴판을 찍어 올리면 아무래도 유사율이 올라갈 것입니다. 이때 메뉴판 앞에 무언가 집어넣어 촬영하면 다른 사진으로 판단되어 유사율이 높아지는 것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링크는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 이런 것이죠. 링크를 클릭했는데 없어진 사이트다. 링크를 클릭했는데 목적하는 곳이 아니라 엉뚱한 곳으로 링크된다. 한두 개 사이트로 블로그의 모든 링크가 이어진다 등등입니다. 두 번째, 네이버 DB, 인물, 영화 정도 등 네이버에서 보유한 컨텐츠 DB를 연동해 출처 및 문서의 신뢰도를 계산한다라고 합니다. 아시는 분은 딱 봐도 눈에 보이시죠? 그러니까 네이버에 이미 등록된 사진 텍스트를 그대로 가져다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져다 그대로 쓰면 유사율이 높아져 나쁜 패턴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블로그 C랭크 점수가 깎이는 것이 되겠죠. 세 번째, 서치 로그. 네이버 검색 이용자의 검색 로그 데이터를 이용해 문서 및 문서 출처의 인기도를 계산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포스팅과 블로그의 인기도를 계산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검색 로그 데이터, 즉 검색자들의 검색 흐름과 행동으로 나타난 어떤 결과를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첫째, 글에 대한 공감 댓글을 보겠다고요. 둘째, 블로그에 대한 방문자 수, 페이지 뷰, 스크랩 수, 이웃수, 체류 시간 등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쉽게 풀어서 하면 검색하여 내 블로그로 유입된 검색자가 포스팅 내용이 좋아서 공감도 하고 댓글도 남기면서 여러 페이지 글을 읽고 이웃도 신청하고 좋은 글은 스크랩도 해가는 등의 좋은 패턴이 얼마나 많은가를 본다는 것입니다. 이 3번 항목에 대한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내 블로그 지수에 맞는 키워드 선정, 글을 연쇄 소비하게 하는 링크법, 이웃과의 활동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체인스코어. 웹문서, 사이트, 뉴스 등 다른 출처에서의 관심 정도를 이용해 신뢰도와 인기도를 계산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네이버 플랫폼 자체 유입이 아니라 다른 플랫폼, 즉 인스타, 페북, 유튜브, 홈피 등에서 유입되어 들어오는 것을 평가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네이버는 외부 트래픽을 좋아한다고 이렇게 대놓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검색이 아닌 네이버, 블로그 홈, 모바일 메인 등에 노출되었을 때 얼마나 주목되어 인기 있는가의 점수도 포함될 것입니다. 검색 노출이 아닌 탭에서도 제목과 썸네일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실제로 제가 골프 관련해서 네이버 모바일에 노출되어 검색 아닌 방문자 폭탄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에 노출되기 위해서는 정보성 포스팅을 해야 한다는 것도 명심하시고요. 다섯 번째, 블로그 액티비티. 블로그 서비스에서의 활동 지표를 참고해 얼마나 활발한 활동이 있는 블로그인지를 계산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블로그는 얼마나 운영했고 블로그는 얼마나 많고 글은 얼마나 자주 쓰고 댓글에는 얼마나 반응하며 이웃과는 얼마나 소통하는지를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서만 생산하지 말고 열심히 활동도 하라는 말입니다. 제가 좀 삐딱하게 받아들이면 니들이 원하는 거 얻으려면 우리 플랫폼에서 노예처럼 열심히 활동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C랭크 1편에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될 수 있으면 빨리 가는 길을 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6번째, 블로그 에디터 주제 점수.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문서의 주제를 분류하고 그 주제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계산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해석하기가 쉽죠. 한때 대행사들이 최저가 블로그에 상위 노출하기 위해서 이 주제, 저 주제 막 써서 상위 노출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두지 않겠다는 말이죠. 즉 블로그 하나에 한 가지 주제만 써라는 말입니다. 한 가지 주제만 하는 것에 대한 점수도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나쁜 패턴으로 분류하여 마이너스 점수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C랭크 1, 2, 3, 4편에서 말한 내용을 정리하면 어떤 블로그가 어떤 주제에 대해 집중하여 품질 좋은 컨텐츠를 얼마나 많이 생산하는지, 또한 검색 이용자들에게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거기에 활동도 잘 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C랭크 점수를 준다는 것입니다. 노예가 맞습니다. 네이버 C랭크 관련해서는 1, 2, 3, 4편을 정독하시면 되고요. 다음에는 다이아로직과 네이버 블로그 카더라 편을 따라보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네이버에서 블로그 체류 시간 관리를 검색하면 노출되는 안동구라 마케팅 공장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